예,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학교 인터넷 환경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에듀롬이 안 잡히는데 중간에 끊기거나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듀롬이 안 잡혀가지고 제가 임시로 제 인터넷을 쓰고 있어서 필요하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가 B, C, D 그룹이 비대면으로 참여를 하는데 D그룹은 원래 참여하는 일정이고요. B, C는 선택 참여입니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오시는 분들이 오늘은 좀 많은 것 같네요. 저희 13주차 준비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한 몇 주 정도 제가 건강 문제, 코로나 확진도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저희 남은 일정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걱정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2그룹만 비대면,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시험이죠. 네.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비대면 영상에서는 그래프에서 최적의 트리를 산출을 했어요. 최적의 트리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최소 신장 트리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프가 있을 때 그 그래프의 모든 부분에 닿는 단 하나의 최소 비용 트리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떤 식으로 구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 프림 또는 크루스칼을 활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대략적으로만 기억을 되새겨 보자면은 프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씩 정점을 추가하는 제일 싼데 어디야? 제일 싼데 어디야? 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고요. 크루스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직관적이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엣지, 즉 모서리들을 쫙 줄을 세웁니다. 어떤 순서로 줄을 세우냐? 웨이트 순으로 줄을 세워서 가장 싼 거부터 내가 파면 되지. 다만 파는 과정에서 사이클 생기면 그것만 좀 막아달라라는 게 크루스칼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계속 풀면 지겹죠? 다른 문제, 최적 경로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최적 경로 문제만 나가보도록 할 건데 이게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미리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미리 소개를 드리고 첫 번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특성은 음수 가중치인 경우, 즉 그래프에 음수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 가중치는 끝내 못 해결하는 문제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수 가중치에 대한 해법을 소개해드리고 최단 경로 문제를 좀 확장시켜 보도록 하죠. 이제는 경로에 시선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메라는 빼는 게 좋겠네요. 예, 제가 나와야 되는데. 예. 좋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도 분명히 흥미롭긴 합니다. 최소 신장 트리 문제도 아주 필요해요. 제가 대표적으로 뭐를 말씀드렸죠? 지하철 노선도 같은 거 결정할 때 어디서 어디로 갈 수는 있게 하는, 즉 커넥트 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소 신장 트리를 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거 말고도 뭐 배관이라든지 뚫어 놓으면은 다 물이 통하잖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쓰이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활용되는 게 경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비를 켜고 5개의 장소들을 이동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장소를 상징하는 그래도 가장 큼직한 아이콘들을 넣었는데 대충 뭔지는 보이시죠? 시계 방향으로 집, 경찰서, 소방서, 병원, 학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내 이걸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집에서 경찰서를 가는 게 50분이 걸린다 라는 걸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5개가 벌텍스 또는 노드가 되고요. 이것들이 다 엣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 값을 가지는 가중 엣지는 무엇을 의미하냐? 집에서 경찰서 가는데 50분 걸린다. 뭐 교통체증이나 거리를 감안한 거겠죠. 경찰서에서 학교는 사실 양방향을 다 갈 수 있습니다. 다 갈 수 있는데 경찰서에서 학교를 가려면 40분이 걸리고요. 학교에서 경찰서를 가려면 30분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집에서 경찰서를 가장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쉽게 가려면 50분에 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경찰서가 아예 뚫려 있거든. 자, 근데 50분이 최단인가? 더 빨리 가면 몇 분 만에 갈 수 있죠, 사실 경찰서를? 집에서? 40분 좋습니다. 이게 바로 나오기는 힘든데
30. 요 루트를 봤을 때 우리가 학교를 거쳐서 경찰서를 가면 귀찮긴 하지만 어쨌든 40분 만에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 눈으로만 봤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바로 최단 경로를 모색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한테 맡긴다라는 겁니다. 기계한테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찾아봐 라고 하면은 몇 분입니다. 즉 몇 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출력한다라는 거죠. 결국 최소 비용이라는 관점은 동일합니다. 지난 시간 위크 12에서 우리가 트리를 만드는데 그 트리의 비용이 최소다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A에서 B로 가는 비용이 최소인 걸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이 무려 3개가 있어요. 3개의 특성이 다 똑같다면 3개나 배울 이유가 없겠죠. 3개는 특성이 다 다릅니다. 차차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다익스트라, 첫 번째로 보이는 이 다익스트라의 경우에는 프림이랑 아주 비슷해요.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 약간 예고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프림을 잘 배워두면은 얘가 거의 껌이다. 그래서 프림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작동하는 다익스트라가 아주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겁니다. 주의해야 될 건 시작점이 고정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집에서 경찰서 어떻게 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다익스트라의 특징은 뭐냐? 집에서 경찰서 가는 시간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집에서 소방서 제일 빨리 가는 시간도 알려주고요. 집에서 병원 제일 빨리 가는 시간도 알려주고 집에서 학교 제일 빨리 가는 시간도 알려줘요. 근데 시작점이 항상 집으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한 번 수행했다라고 했을 때 집에서 경찰서 가는 가장 빠른 시간이랑 학교에서 병원 가는 가장 빠른 시간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어요. 시작점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시작점이 고정이 돼 있는 또 다른 알고리즘의 벨먼 포드인데요. 아니 그러면 이 두 특성이 동일한데 얘를 왜 또 배우냐 싶을 텐데 다익스트라는 좀 이따가 제가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선분이 음수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엣지가 가지는 값, 가중치가 음수인 경우에는 얘를 쓰면 안 돼요. 해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영영 풀 수 없는 문제인가? 그건 아니고요. 벨먼 포드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사실 이것보다도 더 직관적이고 쉬워요. 근데 음의 가중치를 가지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뭔가 느낌이 한계를 돌파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에서 음의 한계를 돌파한 게 벨먼 포드고요. 얘는 무슨 한계를 돌파한 건가 하고 보니까 이게 바뀌어 있네. 두 번째 단락, 즉 시작점이 고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극복한 겁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시작 위치를 못 정하는 내비도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시작 위치, 끝 위치 모두 다 내가 정하는 건데 그걸 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즉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점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싹 다 알려주는 게 바로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까요? 사실 다익스트라의 한계를 극복한 게 벨먼 포드고요. 벨먼 포드의 한계를 극복한 게 플로이드 워셔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플로이드 워셜로, 특정 경우는 제외긴 합니다만 플로이드 워셜로 못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플로이드 워셜로 풀 수 있고요. 또 벨만 포드를 써야 되는 문제라면 애초에 플로이드 워셜로 풀 수 있어요. 그럼 그냥 3번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 가지가 접근하는 방법론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는 차원에서도 세 가지를 배워야 되고요. 이거를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을까? 한계가 많으면서. 얘가 시간 복잡도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익스트라를 배운다. 이 뒤에 한계를 돌파한 알고리즘과는 따로 다익스트라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제가 주의할 거 말씀드릴게요. 이 플로이드 워셔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그래프에 대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거의라고 했을까요? 모든이라고 하면 제가 거짓말 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제가 시간 얘기를 하지 않고 살짝 비틀어 볼게요. 사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를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시간이 마이너스 5분 걸리는 경로 그러면은 아인슈타인이 통곡할 일이겠죠.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로 문제를 좀 바꿀게요. 그래서 소모하는 칼로리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내가 흡수하는, 살찌는 칼로리는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했냐? 학교에서 치킨집으로 갔어요. 치킨 먹겠죠? 그러면은 걷는 시간도 시간이겠지만 치킨을 먹어서 750칼로리를 내가 흡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학교 가면은 걷기만 하죠. 그래서 250.
학교에서 집 가면 역시 걷기만 하니까 250. 샐러드 집으로 가면 700보단 덜 먹겠죠. 200.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구현을 해드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때 제 목표는 뭐냐면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이어트가 최대 목표여서 어떻게든 이 흡수 칼로리를 제일 낮추는, 흡수하면 플러스라고 얘기했습니다. 흡수하는, 섭취하는 칼로리를 가장 낮추는 방향으로 내가 살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고 해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흡수하는 칼로리를 제일 낮추는, 다시 말해서 소모하는 칼로리를 제일 높이는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소모값이 제일 높으려면은 음수가 제일 높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숫자가 낮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요. 요거 하나하나를 그냥 비용, 웨이트라고 생각했을 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비용 중에 제일 낮은 거. 음이면은 절대값이 큰 거죠. 제일 낮은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번에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집에서 학교는 애초에 다이렉트로 지금 갈 수가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250. 벌써 지금 250을 쓰네. 아무것도 안 먹고. 이게 최저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 우리가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루트를 생각해 보면은 200 먹고 150 쓰니까 플러스 50이거든요. 그럼 살이 안 빠져. 그렇기 때문에 250, 마 250이 최소 비용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나요? 이거 왜 안 맞죠? 아니거든요. 마 250보다 더 쓸 수 있나? 집 학교랑? 그죠. 집 학교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 250, 마 250, 마 250, 마 250 하면 무제한으로 우리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쓰러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요 그래프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뭐도 된다? 이것도 돼요. 마 250 써요. 150 써요. 그리고 150 써요. 이런 식으로 아니 반대죠. 250을 손실하고 250을 먹어요. 그럼 0이 되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150으로 집을 갑니다. 그러면 제가 요 한 바퀴를 돌아 집, 학교, 샐러드 가게 하게 되면은 내 네트 총합이 마이너스 150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더니 집에 왔고 마이너스 150이에요. 그럼 10바퀴 돌면 마이너스 1500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 바퀴 진짜 쓰러지기 직전까지 돌면은 한도 끝도 없이 낮출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의 사이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렇게 돌거나 요렇게 도는 거 우리 사이클이라고 한다고 이미 배웠어요. 9주차에 이미 배웠는데 9주차는 아니죠. 좀 전주차에 배웠는데 우리가 요렇게 도는 게 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비용 합이 음수인 사이클을 음의 사이클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의 사이클에서 알고리즘을 적용하겠다. 즉 음의 사이클에서 최단 경로를 찾겠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풀 필요가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 풀어서 제가 일부러 안 다루는 게 아니라 아예 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10바퀴 돌면은 더 소모하고 20바퀴 돌면 더 소모하는데 이런 최단 경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알고리즘 모두 이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세 가지가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최단 경로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거부터 가죠. 다익스트라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간단한 형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태? 음수면 안 돼요. 음수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최단 경로를 찾는데 다익스트라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잠깐 플래시백을 해볼게요. 다익스트라는 프림이란 판박이기 때문에 프림을 알면은 얘는 진짜 거저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맞고요. 프림을 그러면은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프림을 간단하게 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코드를 볼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결된 곳과 비연결된 곳을 잇는데 가장 비용이 적은 곳 순으로 잇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람, 고운이 이어진 상황에서 해밀, 아름, 도담 중에 하나를 추가로 이을 거야. 추가로 잇는데 그럼 뭐가 제일 싼가 하고 쓱 보니까 도담이 제일 싸요. 그래서 도담을 고운과 잇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의, 즉 이론적으로 사람이 풀 때의 시선이고 실제로 컴퓨터가 이
우선순위 큐. 최소 힙을 이용해서 풀 때는 어떻게 푸냐 하면은 제가 꼬리표가 붙는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복습용 다이어그램은 보람동이 첫 시작인 걸 가정을 한 겁니다. 자, 보람동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컴퓨터가 실제로 프림 알고리즘을 어떻게 돌리느냐 중요합니다. 이거를 보는 게 결국 다익스트라를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보람동을 시작점으로 설정한 순간 어떤 꼬리표를 만들게 되냐면은 해밀, 고운, 아름의 꼬리표를 만들게 됩니다. 해밀로 가는 꼬리표는 얼마? 30억이에요. 그러면 해밀 밑에 30억이라고 내가 써놓는 겁니다. 실제로 컴퓨터가. 그러고 나서 고운동도 연결 안 된 상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7억이라고 꼬리표를 써두고요. 아름동도 28억이라고 꼬리표를 써두는 겁니다. 그리고 도담동엔 꼬리표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이 노선은 개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람동을 시작점으로 지명한 상황에서 뭐를 생각하냐? 미니멈을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꼬리표들 중에서 17억이 가장 작네. 그러면 걔를 잊자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볼게요. 지금 바로 라이브 상태입니다. 17억이 들어서 보람동과 고운동을 이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 새로 이어진 고운동에 대해서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프림에서 왜 보람동은 더 이상 신경을 안 썼냐면 어차피 보람동과 이어질 법한 애들은 내가 다 꼬리표를 달아놨어요. 이미 달아놨지 기억이 훼손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를 한다? 새로 이어질 수 있는 후보군이 중요하니까 고운동에 대해서만 꼬리표를 갱신시켜보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운과 해밀을 새로 이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표시됨으로써 고운과 해밀을 새로 이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한번 비교는 해보자라는 겁니다. 야, 너 꼬리표 원래 30억이었지. 근데 이거 고운동이 새로 개통돼서 너 고운동이랑도 이어질 수 있더라. 근데 42억이면은 배보다 배꼽이 크지요. 이런 경우에는 꼬리표 30억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였고요. 고운동과 새로 이을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 아름동도 이선 개통 덕분에 고운동과 이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면 꼬리표가 바뀌어요. 왜? 22억으로 좀 더 값싸게 추라이를 할 수 있는데 28억보다 싸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도담동은 더합니다. 얘는 원래 가지도 못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고운동이 개통되면서 새로 19억짜리 꼬리표가 생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림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어요. 자,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4번 꼬리표를 삽입해서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비교를 수행하는 대신 뭘 했다? 힙에다가 넣고 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30 콤마 해밀을 푸시해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 개통이 됐다. 42 콤마 해밀을 푸시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30 해밀이랑 42 해밀이 동시에 푸시되면은 이 친구는 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죽어도 얘가 먼저 팝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힙을 이용해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최종적으로 모든 원소를 뺄 때까지 가겠다라는 게 프림 알고리즘의 원리였습니다. 복습 차원에서도 이 내용 집중해서 듣는 게 좋았겠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뭐 그냥 다시 해달라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비대면 분들은 오늘 좀 많으니까 채팅으로 주시면 제가 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고요. 이걸 경로로만 바꾼 게 다익스트라입니다. 프림이 이런 식으로 트리를 만드는 거라면 다익스트라는 이런 식으로 경로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콘도 제가 색만 바꿨어요. 고정된 출발 지점에 대해서 인접한 정점까지의 소요 시간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 갈 수 있네.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짧은 곳, 야 여기가 제일 빨리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놈을 고릅니다. 그럼 고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새롭게 골라진 곳을 기준으로 또 어딘가를 뻗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뭐가 돼? 새로 개통할 수 있다라는 거랑 동치니까 갱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꼬리표를 계속 힙에다가 푸시하고 마지막에 팝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코드를 애써 한 줄 한 줄 다 보면서 계산해 드릴 필요 없이 얘가 나와요. 프림과 다익스트라는 무슨 차이? 결국 트리냐 경로냐의 차이기 때문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가지는 시간 복잡도는 프림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실제로 우리 오늘 보고 있는 요 집 소방서 사례로 살펴드리도록 하지요. 자, 집을 역시 집이 제일 좋죠. 집을 시작점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스트라는 시작점이 고정될 수밖에 없다. 시작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내가 첫 스텝에서는 뭐를 한다?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집에서는 경찰서 직통으로 갈 수 있고요. 50분. 마치 어떤 상황? 프림에서 시작점과 연결해서 개통할 수 있는 노선을 찾는 상황. 똑같습니다. 50분으로 갈 수 있으니까 50분 꼬리표를 붙여요. 붙이지 않은 거야. 10분 안에 갈 수 있죠. 학교가 역시 가깝네. 그래서 10분 꼬리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살펴본 것들 중에서 얘는 이미 시작점이니까 픽스예요. 제가 왜 빨간색으로 했냐면 픽스니까 시뻘겋게 해놓은 겁니다. 0분 이런 건 의미 없어요. 어차피 집에서 집으로 가는 건 0분이잖아요. 그래서 0분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나머지 중에서 가장 빠른 놈을 묻는 겁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건 역시 학교군요. 그래서 이 10분을 픽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데를 암만 들른다 하더라도 일단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시간은 최단 10분으로 고정을 한 겁니다. 픽스를 한 거예요. 픽스를 한 상태에서 뻘겋게 해드렸죠? 색깔도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픽스한 상태에서 학교가 새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뭐가 돼요? 마치 우리가 도담동을 새로 파면 거기서 공사를 또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학교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학교를 거치는 경로를 따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땐 집에서 경찰서 가는 게 50분이었지만 40분이 실제 최저값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여길 거치는 걸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얘를 픽스했다라는 거는 이제 얘에서 뻗어나가는 다른 경로를 고려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10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30분을 더 투자하면 경찰서를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가 되냐? 10 더하기 30으로 꼬리표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프림에서는 그냥 마지막에 최종 합산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개통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꼬리표를 갱신할 때 그냥 그 엣지의 값으로 갱신을 했어요. 뭐 19억이면 19억, 18억이면 18억.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0분이 들어간 상태에서 30분이 더 걸린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10 더하기 30인 40으로 바꿔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꼬리표가 40으로 바뀌었어요. 50보다 훨씬 빠르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갱신할 수 있냐고 봤는데 좀 문제가 간단합니다. 왜? 학교에서 갈 수 있는 곳이 경찰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업데이트 없이 여기서 또 최소를 찾으면 됩니다. 이런 거 눈독 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이 둘은 확정이기 때문에 안 확정된 4불불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너무 뻔하네요. 40분짜리 경찰서를 세 번째로 픽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낙장 불입입니다. 집에서 경찰서까지 가는 최단 시간은 내가 40이다라고 확정을 한 겁니다. 확정을 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또 묻습니다. 야, 확정을 했다라는 건 경찰서에서 어딘가로도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또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어디 갈 수 있냐면요. 여기도 갈 수 있겠고요. 다만 말씀드렸죠. 얘는 낙장불입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여기도 갈 수 있는데 소방서를 가려면 50분이 들어갑니다. 즉 내가 이미 40분을 쓴 상태, 집에서 시작해서 40분을 힘들게 온 상태에서 50분이 더 걸리면 소방서를 도착한다라는 얘기니까 소방딱지는 90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어요? 역시 병원은 암만 생각해도 못 가겠군요. 자, 그럼 또 이제 비교합니다. 낙장불입인 세 곳을 제외하고 두 곳 중에서 어디가 최소인가? 누가 봐도 90분짜리죠. 소방서는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좀 허무합니다. 뭐 더 이상의 설명할 것도 없이 이제 소방서 새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에서 갈 수 있는 곳을 생각을 하는데 얘는 이미 픽스된 상태라서 생각을 안 하도록 하겠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20을 더했을 때 90분씩이나 걸려서 힘들게 왔는데 20분만 더 가면은 병원이 보이네. 그래서 110으로 고정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시뻘겋게 칠할 곳조차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다? 다익스트라 적용이 완료된 거다. 자,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 가지고
병원에서 학교까지의 최단 시간 구할 수 없습니다. 시작점을 예로 지정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학교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려면 여러분이 다익스트라를 아예 딴판으로 다시 하셔야 돼요. 뭐를 시작점으로? 병원을 시작점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래도 의미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집에서 시작해서 다른 어떤 곳까지 갔을 때의 최단 시간은 100% 확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집에서 경찰서까지는 40분 만에 간다. 집에서 소방서까지는 90분 만에 간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집에서 소방서까지 100분 안에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것보다 더 단순한 90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응하는 최단 시간, 가장 빨리 가려면 몇 분 만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이 친구가 이미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프림이 그리디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엑서사이즈 풀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프림이라는 거는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선택을 한다. 내가 뒤는 몰라. 여기서 소방서, 병원 모르겠고 여기서 내가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최선을 택해서 픽스한다. 라는 논리를 반복 준용하기 때문에 프림은 그리디, 욕심쟁이 알고리즘의 사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뭔 차이? 값을 더해서 딱지 붙이냐 그냥 붙이냐의 차이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익스트라도 그리디 알고리즘에 해당을 합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어떤 상황? 단 하나의 변이라도 음수인 경우가 존재한다면 해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음수가 없다면, 즉 0이거나 양수라면은 무조건 해가 나온다라고 보장 드릴 수가 있어요. 조금 증명 과정이 번거롭긴 하지만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익스트라는 건 결국 뭐냐면 픽스를 거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시작점을 고정한 이상 첫 번째로 픽스되는 학교, 그리고 두 번째로 픽스되는 경찰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차피 학교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요거니까 10분을 고정한 거고, 요걸 들러서 갈까 그냥 갈까를 다 비교하잖아요. 어떻게? 꼬리표 누적된 거랑 새로운 꼬리표를 비교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차피 최적화가 나온다라는 게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그런데 만약에 음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논리 자체가 어그러집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정 시작점에 대해서 최단 소요 시간을 올바르게 도출하는 게 다익스트라의 핵심인데, 올바르게 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하나씩,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씩 픽스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학교가 10분이야. 그럼 더 이상 학교는 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서가 40분이야. 경찰서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음의 가중치가 존재한다. 어디든 상관없어요. 단 한 곳이라도 음의 가중치가 존재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확정된 게 사실 확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40분으로 확정 지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쳐다보지 않기로 했어. 근데 아주 매력적인 음수 가중치가 있네. 예를 들어 얘가 50인데 얘가 뭐 마이너스 60 이런 식이라고 쳐봐요. 물론 얘는 사이클 때문에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음수 가중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 사실 40분보다는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와 같이 논리가 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수 가중치가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다익스트라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해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 점을 유의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음수 가중치인 경우에는 문제를 풀 수 없냐? 절대 아니고요. 벨만 포드를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예제 하나 풀면서 손을 풀어보도록 하죠. A부터 H까지의 정점 그리고 그 사이 거리를 그래프로 나타내 드렸습니다. 다익스트라를 이용해서 A로부터 다른 모든 정점까지 최단 경로를 구하고, 애초에 문제 자체가 뭐를 안 물어봅니까? A에서 C도 구하고 D에서 G도 구하고 H에서 E도 구하고 다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건 너무한 겁니다. 왜? 다익스트라는 시작점이 고정되어 있는 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고정을 해드렸어요. A부터 모든 정점 AB, AC, AD, AE, AF, AG, AH 이렇게 정점끼리의 최단 경로를 구해보시고요. 그거를 소팅해서 옳게 나열한 것 한 개만 한번 찾아보시죠. 이 문제 풀 시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분들 질문 있으면 채팅 주세요.
1분 뒤에 풀어볼까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 스크린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복사해서 그리겠습니다. A, B, C, D, E, F, G, H군요. B, C, D, E. 카메라가 어느 정도 보일까요? 아, 요 정도는 보이는 것 같은데. F, G, H. 고 선분은 3, 13, 16. 이고요. 11, 9, 17. 4와 5. 참 이 정보화 시대에 이렇게 베껴 적고 있습니다. 예. 1, 뒤에 6과 12. 이고 놓친 관선이 있을까요? 없어 보이는군요. 풀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H까지의 거리를 나타냈는데요. 정점 A를 고정했다라는 게 사실 천운입니다. 저게 없으면 다익스타를 못 쓰는 문제라는 거예요. 못 쓴다라기보다는 여러 정점에 대해서 다 때려봐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A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정된 거는 여러분 좀 잘 보이게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A가 시작점인 거는 확정입니다. 그래서 얘의 꼬리표에 0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미는 없지만 0. 본인이 본인한테 가는 건 0이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묻습니다. 야, 0이면은 너 B, C, E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각각 얼마나 걸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B의 경우에는 어이구 꼬리표를 달아야 되니까 꼬리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단다? 0에서 시작해서 3을 더해야 되니까. 즉 아무 시간도 소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3분이 더 걸리는 거니까 꼬리표, B의 꼬리표를 제가 3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각 노드의 꼬리표는 푸른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보이실 겁니다. 자, 3으로 표시된 상태. C는 13분 걸리고요. 2를 만약에 간다 치면 11분이 걸립니다. 이거는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왜냐? 더 좋은 경로를 찾는다면 꼬리표가 바뀌겠죠. 자, 근데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B, C, E 중에 한 곳밖에 못 갑니다. 자, 그러면 어딜 가야 가장 좋아요? B로 가야죠. 좋습니다. 이제 B는 손볼 게 없는 겁니다. 다른 데를 거쳐서 B를 가더라도 3분보단 더 걸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 자체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익스트라가 왜 최적해를 보장하는가? 얘를 골랐어요. 근데 최적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최적의 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딴 데를 빙빙 돌아서 B로 갔을 때 3분보다 덜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근데 그럴 수가 있나? 3분이 가장 작은 값이니까 우리가 3이라고 지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를 도는 순간 다른 데를 돈다라는 건요. 빙빙 돌아 B로 온다는 건 C나 E 중에 한 곳을 포함해서 돈다라는 의미인데 C나 E 중에 한 곳을 가는 순간 3분보다 한참 오가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기호로 풀면 그게 증명인 거예요. 우리는 최적화의 이유를 살펴본 겁니다. 이러니까 더 그게 이해가 되네. 뭐가 이해가 돼? 음수인 순간
13이라서 지금 생각했을 때는 길어 보였는데 이렇게 돌아갔더니 마이너스 50분 혜택. 뭐 이러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음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아무튼 B를 확정을 지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뭐를 한다? B에서부터 해서 또 갈 수 있는 곳들을 봅니다. 보는데 B에서 F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풀면서 약간 당황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화살표가 포함된 그래프를 드렸는데 이건 화살표가 없다. 이렇게 없는 무향 그래프인데 다익스트라를 적용한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양방이 모두 2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든 B에서 A로 가든 해석에는 문제가 없죠. 자, 그렇게 B에서 C로 가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3분에서 16분을 더하면 A에서 B 거쳐 C로 가면 19분 걸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더 멋들어진 꼬리표가 있네. 19를 왜 달아? 두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나 하고 보니까 F는 좀 생각해 봐야겠네. F는 애초에 지금 꼬리표가 없어요. 꼬리표가 없다라는 건 가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B가 개통돼서 F를 갈 수 있어요. 얼마? 3분의 15분을 더 투자해서. 18분의 꼬리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꼬리표를 퍼런 글씨로 한 이유는 비교하기 편하시라고 한 겁니다. 퍼런 글씨 중에 지금 가장 작은 게 뭘까요? 물론 B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값이 얼마일까요? 그죠, 저희 코알만하게 11이 있네요, 하필. 그래서 11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게 뭐냐? 점점 동그라미 늘어나는데요. 세로 표시한 동그라미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강력해요. 2에서 D까지 가는데요. D는 사실 가지도 못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거죠. 다만 좀 걸리긴 합니다. 2를 거쳐서 D로 세로 갈 때 원래는 못 가는 곳이었는데 총 28분이 걸리겠습니다. 자, 2에서 갈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요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간대 낙장 불입이니까. 2에서 A는 생각 안 하고 D는 적었고 H도 갈 수 있습니다. 얘도 축복이에요. 원래 못 갔던 곳인데 11 더하기 5, 총 16분 만에 갈 수 있는 곳이 됐다라는 겁니다. 또 비교하네요. 13, 28, 18, 16. 뭐가 제일 작지? 좋습니다. 13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을 체크한 상태에서 또 갈 수 있는 곳을 보는데요.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게 갈 수 없는 곳들이 많아요. 낙장불입이라 비교 안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연산수가 점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C는 발은 넓거든요. 발은 넓은데 A랑 B는 못 가요. 그래서 D랑 F만 생각을 해볼 텐데 자, D를 갑니다. 얘는 최단이 13이에요. 13만에 완주 가능합니다. A에서 C를 13만에 올 수 있는데 거기서 9분만 더 들이면 D를 갈 수 있어요. 13 더하기 9는 22거든요. 28분 완주 가능한 걸로 알았는데 22분 완주도 되네. 그러면 업데이트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프림 때도 연습 문제 풀면서 느꼈겠지만 이 다익스트라나 프림의 가장 좋은 친구는 뭐냐면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볼펜으로 풀지 말고 지우개로 풀면 좀 편해요. 자, 22분으로 갱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F를 한번 볼 건데 F 같은 경우에는 13분이 걸리는 C에서 2분을 간다. 그러면 15분 만에 갈 수 있거든요. 넌 15분 만에 가는데 왜 18이라고 써있냐? 업데이트를 해주자라는 겁니다. 더 업데이트할 곳은 없습니다. 역시 최저치를 계산을 할 건데 22, 16, 15밖에 없군요. 15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죽어도 A에서 F까지의 최단 거리는 15이다라는 겁니다. 최단 시간은. F에서 갈 수 있는 곳 얘도 좀 혜택을 받네요. B, C 생각 안 하고요. G만 생각하는데 가지도 못했던 곳을 이제는 27분 만에 간다라는 겁니다. 또 비교하네요. 22, 27, 16. 얘는 많이 작네요. 16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을 체크한 상태에서 또 얘가 개척할 새로운 곳을 생각한다. H가 G로 간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16분 더하기 6분이면 22분 만에 갈 곳을 왜 27분 만에 갈까요? 자, 그리고 D도 갱신을 해볼까 하는데 16 더하기 4하면 20분 만에 갈 곳을 얘는 양심상 할게요. 20분 만에 갈 곳을 미니멈을 찾았더니 20분이군요. 자, 그러면은 G만 남습니다. 20분에서 1분을 더하니까 야, 진짜 다익스트라를 영원 끝까지 쓰는 문제다. 마지막까지 갱신이 이루어지죠.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쓰는 문제였어요. 21분으로 끝낸다라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인가요? 또 봐야겠네. 3, 저도 안 보여요. 3, 11,
13, 그 다음에 15, 16, 20과 21 몇 번입니까? 1번이군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오버해서 미안합니다. 저희 10분 쉬었다가 3시 5분에 돌아오도록 하죠. QR은 띄워드리고 가겠습니다. 비대 여러분 축제 기간이지요. 그 오늘까지인가? 아마 예, 오늘까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누구 오십니까? 어느 분이 오신대요? 진짜요? 확정은 아니고 또 대단한데 어떻게 섭외를 했지? 저는 이제 적을 두고 있는 데가 여기랑 다른 데가 하나 더 있다 보니까 그 원래 적을 두고 있는 대학에서는 축제를 이미 했는데 있지가 없더라고요. 있지 분들이 왔는데 제가 딱 그때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있지가 있었지가 돼버렸어요. 예, 아무튼 다음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문제까지 풀어보았어요.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았는데 푸시면서 느꼈겠지만 이게 업데이트하는 게 참 그만큼 중요합니다. 업데이트 원칙은 명확합니다. 내가 하나를 팠어. A에서 B가 최단이구나. B를 팠다면은 그걸 기준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을 계속 파악해서 그렇게 업데이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스트라 문제를 엄밀하게 잘 풀면 프림은 오히려 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림을 잘 알면 다이스트라도 쉽고 반대도 마찬가지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워낙 프림이랑 비슷한 판박이다 보니까 코딩에 있어서도 추가로 설명드릴 게 놀랍게도 별로 없어요. 프림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준용을 할 건데 일부, 극히 일부만 바꾼 이 다이스트라 코드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단 시간 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굳이 비교하실 필요 없이 실제로 프림 코드랑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함수명이 다르죠. 함수명이 다른 거는 기본이겠고요. 심지어 인자까지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웬만한 것들이 다 비슷한데 주목할 게 있다면요. 우리가 프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벌텍스 카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에서 벌텍스가 얼마까지 들어갔나. 신장 트리라는 거는 다 있어야 되는데 다 연결되어야 되는데 벌텍스가 다 연결됐다면 그만둬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벌텍스 카운트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 안 쓸 겁니다. 그 대신 다른 방식으로 다이스트라를 구현할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를 드리자면은 벌텍스 카운트를 왜 없앴을까요? 사실 되게 깔끔한 방법이었거든요. 그 5개의 노드가 있으면 5개만큼 뻗어나가면 코드를 그만두면 되니까. 근데 얘는 벌텍스 카운트를 왜 안 썼냐. 자, 우리가 이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요 상황. 0분, 10분, 40분, 90분, 그리고 마지막에 110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찰서, 소방서, 병원, 학교를 다 갔잖아요. 110분이나 걸리는 것도 있었지만. 근데 이게요, 사실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왜? 갈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냐에 따라서 갈 수 없는 것도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병원에서 집을 갈게요. 병원에서 집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병원에서 여기 갈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여기 갈 수 있는데 집 경로가 없어요. 어딜 가든 집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벌텍스 카운트를 넣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법적 오류에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가는 곳도 있으니까, 못 가는 곳도 존재하니까 벌텍스 카운트 같은 문법은 쓰지 않기로 하고요. 그 대신 약간 발칙하게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갈게요. 결국 모든 요 프림과 다이스트라 코드를 관통하는 자료 구조는 뭐였냐면 사실 힙이었거든요. 우리가 직접 구현하진 않고 편하게 갖다 쓰긴 했지만 어쨌든 힙에 넣고 3이 제일 빨라? 그럼 3을 팝하고 뭐? 얘가 제일 빨라? 얘를 팝하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걸 바꿔 말하면 힙의 모든 원소가 팝되면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벌텍스 카운트 하지 말고 힙이 비었는지를 보자고요. 힙이 비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달라요. 다 정말 전부 다 똑같습니다. 프림이랑.
제가 뻘겋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아, 힙이 비어있는지를 판단하면 벌텍스 카운터 같은 거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랭스 힙이 0보다 큰 상황에서만 반복을 돌리겠습니다. 최초로 푸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이 앞에서 푸시 한번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와일이 깨질 일은 없습니다. 푸시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팝이 다 되면은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팝을 했을 때는 두 가지 정보를 얻죠. 왜? 우리 프림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A가 B로 가는데 3이 든다라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푸시했냐면 이런 식으로, 비디오 켜져 있죠? 이런 식으로 푸시했다라는 거예요. 3, B와 같이 푸시했다. 왜 그러냐? 이거를 계속 푸시팝 하면서 최소 원소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맨 앞에 가중치가 있는 게 비교가 편하니까. 그래서 3B, 15F, 28J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팝 인포로 쏙 뽑았어요. H를 팝한다. 그러면 뭐를 보장할 수 있냐면 이 앞에 붙은 놈, 즉 소요 시간이 가장 짧은 한 놈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게 힙의 원리였어요. 최소 힙의 원리였습니다. 가장 짧은 놈이 튀어나오는데 첫 번째 요소가 그 짧은 시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요소가 뭐다? 노드명. 참고로 여기서의 노드명은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0부터 그래프 길이 빼기 1까지 인덱스가 될 텐데, 내가 마찬가지로 묻는 거예요. 프림이랑 똑같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팝했습니다. 예를 들어 뽑았더니 18,H 이런 식으로 나왔네. 16이라고 하겠습니다. 16,H가 나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묻는 거예요. 야, 지금 뽑은 거 이미 방문한 거 아니냐? 라고 묻는 겁니다. 만약에 이미 방문했다면은 보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뽑긴 뽑았는데, 난 이미 동글뱅이 쳤는데. 그러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엉뚱한 값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false예요. 즉, 아직 안 동그라미 쳤다. 우리가 푸는 과정에서 동그라미 안 친 노드다라고 하면은 순차적으로 동그라미 치는 과정을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동글뱅이 치는 거를 커넥트를 true로 바꿔주는 그 역할로 대신 하는 거고요. 또 프린트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시간을 출력하는 겁니다. 이거 왜 할까요? 우리가 동글뱅이를 치는 순간 뭐라고 얘기했죠? 거기로 가는 최단 시간은 픽스다. 시뻘겋게 텍스트박스 바꿨잖아. 그거를 여기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시작점, 고정된 시작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시간은 이만큼이 걸립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를 해줄 수 있냐면은 포문을 돌려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포문을 어떻게 돌려주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예를 들어 F에 동글뱅이를 쳤어요. F에 동글뱅이를 친 상황에서 C로 갈 수도 있고 좀 동그라미가 없었어야 될 텐데, 안 방문했다라는 기준으로 F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고 G로 갈 수도 있다. 그럼 내가 뭐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꼬리표랑 F 덕분에 갈 수 있는 또 다른 꼬리표끼리 비교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하면 된다? 비교는 안 해도 돼요. 왜? 어차피 꼬리표를 누적해서 단다라고 얘기했잖아. 16 꼬리표 밑에 18이 추가로 달리잖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힙에서 카트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힙 푸시를 바로 하자라는 겁니다. 뭐를? 지금까지의 소요 시간에다가 지금 딱 뽑은 소요 시간을 더한 값을 우리가 푸시를 하자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H가 방문해진 덕분에 G를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H의 방문 시간 더하기 H와 G 사이의 방문 시간을 여기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풀 때는 꼬리표끼리 비교를 수행합니다. 16이 커, 18이 커. 근데 그거를 어차피 힙에 계속 집어넣으면 최소값은 지가 알아서 뽑아줄 테니까 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와 노드를 정의하겠습니다. 프림에서 정의한 거 똑같이 편하게 가져오겠습니다. 프림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인접행렬 방식으로 그대로 정의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래프랑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0분, 50분, 10분 요 그래프랑 다를 바 없이 인접행렬을 작성하겠고요. 벌텍스는 나중에 우리가 0번에서 2번 간다, 3번에서 5번 간다 이러면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명칭까지 붙이기 위해서 벌텍스 행렬을 만든 겁니다. 다익스트라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코드는 슬라이드에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눈으로 따라오셔도 괜찮고 혹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타이핑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코랩 창을 띄워드리도록 하죠. 예, 보이죠? 네. 자, 이 세 슬라이드로 나눠 작성한 코드를 제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힙을 가져오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꼬리표가 16도 있고 18도 있고 21도 있다면 16을 지가 알아서 뽑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힙을 만든 거고요. 다익스트라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2개를 만들고 어펜드를 한다. 어펜드는 왜 한다? 이 커넥트. 내가 여기를 최종적으로 픽스했는가. 사실 프림에서는 커넥트라는 이름을 썼어요. 왜냐면 신장 트리가 방문했다라는 의미니까. 여기서는 근데 커넥트의 진짜 의미는 픽스한 곳, 픽스를 했냐라는 물음이 되겠습니다. 자, 힙을 먼저 푸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은 소요 시간이 빵이죠. 그렇게 힙이 빌 때까지 계속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치지도 않고 뭐를 반복한다? 계속 팝을 하고, 일단 팝을 하고, 그리고 그 팝한 게 아직 안 방문한, 아직 우리가 동글뱅이 치지 않은 노드라면은 동글뱅이를 쳐주자. 그리고 거기까지의 최단 시간, 집에서 소방서까지는 몇 분 걸리는 걸 지금부터 땅땅 확정하겠습니다. 라고 프린트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반복하면 되겠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터리가 별로 없군요. 실행되는 동안 충전을 좀 시키고요. 자, 결과가 나름 깔끔하게 나옵니다. 제가 그래프랑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생겼던 그래프를 인접행렬꼴로 넣은 다음에 밑을 봤더니 집에서 집은 0분, 집에서 학교는 10분, 집에서 경찰서는 40분, 집에서 소방서는 90분, 집에서 병원은 110분이 걸린다가 완벽하게 출력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되게 복잡하게 풀었던 이 문제도 워낙 지금 8x8이니까 여기 직접 넣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넣으면은 정확하게 옳은 결과가 나오겠죠. 요거 하나 여쭤볼까요? 코드를 잘 이해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파트가 되겠는데 우리 벌텍스는 제가 집경소학병 순으로 어펜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출력 순서는 엉망진창이에요. 집, 학, 경소, 병순이거든요. 이거 왜 요 순서로 출력된 거지? 왜일까요? 네. 다시 한번? 순서로 나와서 좋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덧붙일 게 없는데 동그라미 쳐진 순서. 동그라미를 친다라는 거는 야 10분밖에 안 걸려? 그리고 최소야 너 픽스가 동그라미였죠. 그리고 그 동그라미가 바로 요 코드에서 팝을 한 뒤에 아직도 동그라미 안 쳤어? 그럼 내가 동그라미 쳐주마. 요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이품은 산하에 있는 프린트가 21번 라인이잖아요. 이품은 안쪽에 21번 라인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는 족족 그 순서대로 출력이 된다. 그것까지 이해하셨으면은 프림과 이 다익스트라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 코드 차원에서 이해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나요? 코드가 생각보다는 좀 짧습니다. 저희가 막 균형 트리 이런 복잡한 거 할 때보다는 좀 코드가 짧은 느낌이고요. 이렇게 처음에 힙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반복적 푸시와 팝을 통해서 장소별로 최단 시간을 확정하는데 확정된 순서대로 출력된다. 이런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인접행렬로. 여러분 인접행렬 이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편의상 이렇게 해드린 거지. 프림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해드린 거지. 인접 리스트나 다른 방식이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보통 교과서나 아니면 대부분 강의에서나 다익스트라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다이크스트라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 축구 선수 보고 반다익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반다이크를 다이크라고 하지 다익이라고는 안 하니까. 아무튼 다이크스트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요거는 그냥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손 한 번 더 풀어보라고 문제를 드렸는데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도시간의 경로값들을 나타낸 건데요. 서울에서 안양, 인천, 수원, 대전까지의 각각 경로값. 뭐야? 말만 했지 서울로 출발지를 확정 지은 거잖아. 다익스트라로 최단 경로값들을 4개 구한 다음에 합해보세요.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비대면 분들 화면이 꺼져 있었군요. 켜드렸습니다. 자, 요 정도 시간 드리고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비디오도 잘 보이고 계실 겁니다. 그래프로 그리니까 나름 멋이 납니다. 사실 인접 행렬에서도 바로 계산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계산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이렇게 가져와 보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좀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를 어려워하거든요. 얘에서 요 방향은 10인데 얘에서 요 방향은 없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접 행렬로 어떻게 표현하냐? 인접 행렬은 무조건
행열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이 헷갈린다면 서울에서 안양으로 간다는 서울 행 안양열인 겁니다. 반대로 안양에서 서울로 간다는 안양 행 서울열인 겁니다. 행열순으로 생각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만 이 문제에서는 오해가 없게 대칭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어보는 건 서울에서 각 네 곳을 어떻게 최단으로 갈까? 자, 그러면 내가 물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꼬리표를 박는 식으로 묻는 게 다익스트라의 핵심이었죠. 서울을 출발점으로 두자라고 암묵적으로 얘기한 셈이기 때문에 0으로 확정 짓도록 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서울이 안양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꼬리표가 10으로 업데이트 되겠고요. 서울은 인천도 20의 비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서울은 수원도 25의 비용으로 갈 수가 있고요. 다만 서울에서 대전은 못 가는군요. 최소는 안양입니다. 그래서 안양을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떻게 갈지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안양에서 인천을 가려면 25인데 왜? 10에다가 15를 더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럴 바에야 이미 있는 20이 낫죠. 패스. 안양에서 수원을 갈 수 있고요. 수원을 가는데 드는 비용은 13인데 10만큼 들었는데 13을 더 간다? 아, 그럼 단축이 되네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꼬리표를 23으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미니멈은 얼마? 다음으로 인천이 되겠고요. 인천은 수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20의 비용을 들였는데 20을 더 내야 돼요. 그거는 긁어부스럼이고요. 20의 비용을 냈는데 40을 더 내서 대전을 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대전은 원래 가지도 못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갱신을 시키죠. 20에 40을 더해서 60을 드린다고. 하지만 최소는 수원입니다. 즉 수원을 동글뱅이에 넣고 그 뒤에 수원에서 대전을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죠. 심지어 더 싼 가격에 23에 30을 더한 53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글뱅이 끝 뭐 묻고 있죠? 각각 최단 경로값들의 합을 묻고 있죠. 10에서 20 더하면 30, 30에서 20 더하면 53, 53에서 53 더하면 3번 106이군요. 답은 10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익스트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이 다익스트라의 경우에는 언제 무력하냐면은 음수가중치가 하나라도 존재할 때 무력합니다. 왜? 우리의 대전제인 여기서 고른 최소가 확정이다라는 게 깨져버리기, 무참히 깨져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안 깨게 하려면은 우리가 다른 방식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생각하는 게 복잡한 방식은 다익스트라예요. 뒤에 두 개가 오히려 생각하는 사고 방식 자체는 좀 쉽습니다. 그냥 적당히 반복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물으면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벨몬포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출발지가 있어요. A라는 출발지가 있을 때 A에서 도달 가능한, 즉 직접 연결된, 서울에서 도달 가능한 건 안양과 인천과 수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접해서 도달이 가능한 곳이 B와 C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B까지 가는 소요시간, C까지 가는 소요시간을 지정할 수가 있죠. 물론 그게 최소일지 모르는데 그냥 A에서 B, A에서 C로 가는 시간을 일단 적어두자라는 거예요. 얘랑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얘도 꼬리표 논법을 그대로 씁니다. 적어두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가 뭐를 할 거냐면요. 이제 B로 갔기 때문에 홀 뉴 월드가 펼쳐집니다. 왜? B에서도 어딘가를 갈 수가 있고요. 여러 곳일 수도 있겠죠. C에서도 어딘가를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고려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B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뭐가 있을까? DEF라고 치죠. 그러면 DEF를 다 갱신시키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왔던 것에 비용을 더해서 그렇게 갱신을 시키자라는 거예요. 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몇 번 반복하냐면은 노드가 n개 있을 때 n-1라운드만큼만 반복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벨몬포드랑 좀 이따가 배울 플로이드 워셔의 경우에는 사실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만 드리면 그게 뭐야?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직접 보면 좀 이해가 확실히 빨라요. 집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예고 드렸죠. 벨몬포드는 다익스트라랑 마찬가지로 시작점의 한계는 못 극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음수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다익스트라로 못 풉니다. 제가 지금 그래프를 바꿔드렸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바꿔드렸는데 얘는 다익스트라로 못 풀어요. 왜?
음이 둘이나 있네요. 음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풀리는데 음이 둘이나 있으니까 풀릴 리가 만무하지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여러분도 알겠지만 마이너스 30분이라는 거는 말씀드렸죠. 아인슈타인도 놀라 자빠지겠다고. 근데 편의상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30분만큼의 드는 거고 마이너스 30분이 드는 거고 라고 편의상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최대한 낮추는 거. 최대한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분을 낮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집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앞에 설명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죠. 어차피 경찰서랑 학교밖에 못 가요. 인접한 곳은 두 곳이니까 제가 꼬리표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30분, 20분. 둘은 못 갑니다. 둘은 아직 못 가는 상태다라는 거고요. 자, 벨먼포드는 뒤에 슬라이드 미리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 두 곳을 업데이트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곳을 라이트업 하자라는 겁니다. 얘의 불을 밝혀주는 게 벨먼포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밝혀드렸습니다. 다시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왜? 종점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갈 수 있는 이 두 곳이 중요하니까 업데이트를 한 뒤에 이제 이 두 곳의 불을 밝히자라는 거예요. 자, 불을 밝히는 게 왜 중요하냐? 불 밝힌 모든 곳을 싹 다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불 밝힌 두 곳이 경찰서 학교이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없어요. 경찰서를 먼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경찰서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 경찰서에서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고려해서 업데이트를 다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두 곳이에요. 어디를 갈 수 있냐면은 경찰서에서 집을 갈 수도 있고요. 경찰서에서 학교를 갈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불이 들어온 건 별개예요. 이건 별개고 어차피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업데이트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집으로 가는 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집으로 가면 40분이 걸립니다. 근데 그럼 무슨 논리냐면은 30분이라는 최단 시간에 걸려서 경찰서로 왔어요. 그리고 40분을 더 가서 집에 70분 만에 도착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결론이 되냐? 제가 이 강의실에 있죠. 제가 이 강의실에서 이 강의실로 오는 데까지 70분이 걸린 겁니다. 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0분보다 크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갱신을 안 시켜주면 되겠고요. 다만 경찰서에서 학교를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즉 보너스 시간이거든요. 마이너스 30분이 주어진다라는 건데 이런 무슨 논리가 되냐? 자, 제가 학교를 가는데 경찰서를 왔다가 학교를 가게 되면은 누적 30분에 빼기 30분으로 0분 만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 20분이 0분이 됐어요. 학교를 0분 만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0분으로 업데이트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뭐 봤냐? 라이트업된 두 개 중에서 경찰서 하나 봤어요. 라이트업된 두 개 중에서 이제는 학교를 보겠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든 나가는 방향의 모서리를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스위치를 켜서 N곳을 밝혀요. 몇 곳인지 몰라. N곳을 밝힌 다음에 그곳에 대해서 모든 나가는 모서리를 다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이 논리가 끝이에요. 이걸 그냥 반복만 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나가는 건 60분인데요. 60분이면은 원래 20분인데 60분을 더해서 80분 만에 병원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어떤 순서로 작업하냐에 따라서 0분에 60분을 더할 수도 있고 20분에 60분을 더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벨먼포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문제라기보다는 특성이에요. 이게 만약에 라이트업된 두 곳 중에서 학교를 먼저 갔다. 그럼 20에 60을 더했겠죠. 근데 만약에 얘를 먼저 들르는 바람에 얘가 0분으로 바뀐 상태에서 60을 더했다. 그럼 60이 될 텐데 저희는 그냥 편의상 기존 꼬리표에 60을 더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답은 나옵니다. 어찌됐든 답은 맞게 나오니까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겠고 이렇게 20에서 60을 더해서 80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여기서 병원의 소요 시간을 60분이 아니라 20, 60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는 이 0분을 갖다 쓰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를 거쳐서 갔으니까 누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3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벌써 2단계를 했어요. 2단계를 했으니까 라이트업, 불을 켤 곳을 또 찾자라는 거죠. 자, 제가
여기에 나가는 방향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갔으면 무조건 불 밝혀줘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뭔가 확정은 안 지어. 뭐 집에 0분인 걸 확정을 지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학교로 가는데 20분이 걸린다, 0분이 걸린다 확정 지은 적이 없어요. 확정 지은 적은 없습니다만 계속 반복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예요? 그냥 모든 경로 다 생각한다라는 거죠.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기 가는 거 생각하고 여기 가는 거 생각하고 그냥 사실상 다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고상하게 풀어 쓴 거지. 자, 그러면 확정은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얘로 간 결과가 70분으로 엉망이긴 했지만 그래도 얘의 불을 밝히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얘의 불도 밝히고 학교에서 병원 간 것도 고려했으니까 얘의 불을 밝힌다. 결국 불을 이번엔 3개 밝혀야겠네요. 집, 학교, 병원의 불을 3라운드에서 밝혀봅시다. 자, 그러면 또 뭐 하면 되냐? 불 밝힌 곳의 모든 모서리를 다 고려하면 돼요. 집에서 얘로 가는 게 30분 걸린다? 이미 있는 값이네요.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집에서 여기 가는데 20분 걸린다? 아, 난 이미 0분인 걸.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업된 두 번째 학교를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60분인데 아이고 그러면 갱신이 되네. 제가 방금 전에 80이든 60이든 괜찮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예요. 어차피 여기서 조회를 하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0분인 상태에서 60이다. 아, 병원 가는 게 더 빨라지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라이트업된 세 번째 친구가 병원인데요. 병원은 갈 수 있는 곳이 경찰서밖에 없어요. 자, 경찰서를 원래 80분인데 20분을 절약해서 60분 만에 간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0분이 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다음 라운드가 중요하죠. 다음 라운드에는 어디에 불을 켜야겠습니까? 집에서 살펴봤던 경찰서, 집에서 살펴봤던 경찰서, 집에서 또다시 살펴봤던 학교, 학교에서 살펴봤던 병원. 그럼 결국 3개입니다. 이 친구들. 요 트로이카를 마지막으로 불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학교, 병원에 불을 밝히는데요. 자, 볼까요? 경찰서에서 여기 간다. 의미 없고요. 경찰서에서 여기 간다. 이미 0분이고요. 더 이상 볼 건 없겠습니다. 학교에서 병원 간다. 이미 반영됐고요. 병원에서 경찰서 간다. 그래봤자 40분인데 30분보다 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4라운드에서 모든 벨먼포드 알고리즘을 끝내고 확정을 지으면 됩니다. 벨먼포드의 특징은 뭐다? 이렇게 라운드가 모두 끝났을 때, 모든 라운드가 필요에 의해서 끝났을 때 동시에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는 확정되는 게 없어요. 확정되는 게 없지만 0.30 불과 0.60이라는 게 지금에 와서야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더 좋은 해가 있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 경찰서를 20분 만에 갈 수 있나?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겁니다. 왜? 벨먼포드는 애초에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하는 걸 그냥 좀 예쁘게 풀어 쓴 거일 뿐이니까. 자,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언지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눈치가 빠른 수강생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5장소에 대한 벨먼포드를 적용했을 때 4라운드만 거치면 정답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5라운드는 안 해도 될까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5라운드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지? 자, 우리가 어딘가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소방서를 간다. 물론 못 가요. 못 가지만 집에서 소방서를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많아야 몇 걸음 걸어요? 엣지 하나가 한 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한 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또는 한 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많아야 4걸음만 걸어서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소방서를 5걸음 걸었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뭐 한 겁니까? 들렀던 데 또 들른 거거든. 다시 말해서 사이클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딘가를 내가 4걸음보다 더 걸었어. 그러면은 사이클이 어딘가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 사이클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요거는 좀 답변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이클을 형성하면서 어딘가로 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거 100% 손해입니다. 왜 그럴까?
뺐잖아요. 정확합니다. 음의 사이클은 애초에 풀 수 없는 문제니까 고려 안 했죠. 다시 말해서 영이나 양의 사이클만 존재하는데 사이클을 갖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경로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아야 네 스텝밖에 못 밟는데 제가 왜 뜬금없이 스텝 얘기할게요. 1라운드 끝나면 한 스텝 만에 갈 수 있는 곳들이 나와요. 2라운드 끝나면 두 스텝 만에 갈 수 있는 곳들까지 고려하고 3라운드 끝나면 3스텝 만에 가는 곳 고려하고 4스텝 만에 가는 곳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 반복한다라는 걸 고상하게 풀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스텝 수별로 라운드를 판 겁니다. 그렇게 결과가 4라운드 만에 나온다. 다시 말해서 벨몬포드는 n개의 벌텍스가 있으면 n-1라운드에서 이미 결판이 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문 층수를 잘 설정하는 것 정도가 중요하지 실질적으로 코드가 아주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볼 건데 코드를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벨몬포드 알고리즘을 이렇게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프의 스타트고 오늘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코드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싹 다 인접 행렬로만 제가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뭐를 설정하냐면은 min, weight equal list라고 새로 설정하겠습니다. 이게 좀 뜬금없어 보일 거예요. 이거 왜 설정하냐면은 우리 이거는 굳이 힙쓸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힙쓴다라는 거는 매번 20인천, 22인천 넣어서 비교하고 하는 건데 이건 어차피 계속 반복하면서 업데이트를 찔러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힙을 그냥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안 쓰고 그 대신 뭐를 하냐면 그래도 내가 요거는 다 익스트라 문제긴 했지만 매번 한 스텝 가고 두 스텝 가고 하면서 업데이트 시킬 공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소방서까지 가는데 50이 들었는데 이젠 40이네? 그러면 소방서에 해당하는 미니멈 웨이트는 내가 적을 때는 필요하잖아. 그래서 빈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폼은 돌린 것도 그 이유예요. 우리가 그래프의 점수만큼 빈 공간을 만드는데 초반엔 어떤 상태죠? 집에서 어딜 가든 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 스텝도 안 봐요. 내가 집에서 이렇게 꼼짝 말고 있으면 어디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인피니트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썬에서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플롯 괄호치고 문자열 INF를 적게 되면 얘가 양의 무한입니다. 음의 무한은 따옴표 뒤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의 무한이고요. 모두 양의 무한으로 초기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무한으로 초기화한 상태에서 우리가 집에서 집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들죠. 그래서 빵으로 지정하도록 하겠고요. 온노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들으셨다면 이해가 좀 편할 거예요. 온노드는 뭐다? 라이트업, 불 켠 곳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불 켠 곳을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스타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무슨 뜻일까? 처음에는 스타트에 불을 켜서 어디 갈지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타트를 집어넣은 거고요. new on 노드는 뭐냐면 내가 집에서 경찰서도 가고 학교도 가. 그러면 지금 on 노드는 집이에요, 집. 근데 다음 on 노드는 경찰서와 학교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두 친구를 순서를 바꿔주려고. new on 노드를 on 노드로 대체시켜주고 그러려고 제가 미리 준비해둔 거다. 미리 파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어 보이지만 이게 끝이에요. 요거 뒤에는 그냥 그래프 코드입니다. 자, 보도록 할 텐데 결국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4라운드 대놓고 드렸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의 그 라운드 수를 의미합니다. 1라운드에서 내가 온노드에 있는 모든 온노드에 대해 묻는 겁니다. 각각의 온노드에 대해서. 물론 처음은 집밖에 없죠. 집에다가 내가 물어요. 야, 집에서 어디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냐? 라고 묻는 겁니다. 집에서 어디 가려고 하는데 라는 표현에서 그 어디는 뭐예요? 어디든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i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야, 집에서 1번 장소 가려고 하는데? 야, 집에서 2번 장소 가려고 하는데? 못 가면 의미가 없고요. 갈 수 있다면은 내가 뭐를 하냐? new weight라는 걸 만든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나까지의 누적 시간에다가 새로 요 엣지에 해당하는 시간을 더해서 그거 혹시 지금까지 최소값보다도 작냐? 라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꼬리표 바꿔주고 결국 희비할 거를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내가 불을 밝혀줘야죠.
야, 내가 나한테서 너를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너가 지금 꼬리표가 스왑 됐든 안 됐든 간에 너는 다음에 불을 켜줘야겠다. 그래서 뉴온 노드에 어펜드 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위치 바꾸기, 이제 뉴온 노드가 온 노드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뉴온 노드는 비워줘야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했을 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출력이 된다. 이 구조만 보더라도 확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프린트가 뜬금없이 마지막에 한 번 쫙 됐을까? 말씀드렸죠. 중간에 아무것도 확정되는 게 없다고. 최종적으로 모든 노드의 비용이 확정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화끈하게 몽땅 출력해주마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뒤에 같습니다. 그래프만 바뀌었어요. 제가 값들은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편하게 슬라이드에 있는 거를 그냥 복사해서 활용하셔도 괜찮겠고요. 집부터 병원까지, 0부터 0까지 값을 넣어드렸습니다. 벨먼포드도 한번 돌려볼까요? 코드가 정말 정직합니다. 이거 마리조아 벨먼포드라는 이런 고급진 이름이지 결국에는 다 돌겠다. 모든 스텝에 대해서. 그래서 4가 그렇게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를 이용해서 그리고 if를 이용해서 갈 수도 없는 곳이면 무시하고 갈 수 있다면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온노드에 추가. 그러고 나서 지금 가면 혹시 미니멈이 갱신되나요? 라고 묻는 건 두 번째 문제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최단 시간을 다 출력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프랑 똑같이 행렬을 넣어드렸습니다. 30, 20, 30, 20 이렇게 돼 있죠. 집부터 병원 순서대로. 돌려볼까요? 집에서 집은 0, 집에서 경찰서는 30분, 집에서 소방서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뭐라고 돼 있어? 무한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무한이라는 건 못 간다는 거잖아. 집에서 학교는 0분. 음수인데도 잘 구현했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엑스트라 돌렸다면 절대 이런 결과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벨먼포드를 이용해서 집에서 학교도 30분, 마 30분, 0분이다라는 걸 도출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병원은 사실 20분, 60분이 제일 먼저 보이긴 하지만 3, 마 3, 6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병원도 60분이 걸린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벨먼포드는 결국 한 스텝, 두 스텝, 점점점, n마일 스텝의 모든 경우를 계산하는구나. 음의 사이클이 없다는 전제하에 완벽한 알고리즘이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저희는 10분 쉬었다가 4시에 돌아오도록 하죠. 혹시 안 찍으셨다면 한 번 더. 자, 계속 나가보도록 하지요. 이 문제는 바로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까다롭다 보니까 저랑 이 그래프화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음의 가중치가 존재한다라고 대놓고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15가 적혀 있군요. 음의 가중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익스트라가 최적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적의 경로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방금 배웠던 벨먼포드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군요. A, B, C, D. 가 되겠습니다. 얘는 구조가 되게 특이하군요. G, F, E. 가 있는데 우리가 유형 그래프다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한쪽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가 B에서 8, C에서 B로 가는데 마이너스 15가 든다라고 적혀 있고요. A에서 C로 가는데 9만큼 든다. 그리고 B에서 D로 가는데 10만큼 들고요. 이렇게 가는데 1만큼 들겠습니다. 그리고 D에서 G로 가는데 2, 12와 5가 들겠고요. 마이너스 7이 들고 두 개나 있군요. 그리고 G에서 2로 가는데 4만큼 들겠습니다. 놓친 게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벨먼포드 복습할 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하나만 있다면, 이 음의 가중치가 하나만 있다면은 이 하나를 지나냐 마냐로 케이스를 나눠서 다익스트라를 어찌저찌 억지로 쓸 수는 있겠지. 하지만 두 개가 있는 순간 그런 건 안 되겠다. 벨만 포드를 쓸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벨만 포드의 핵심은 노드 수 마이너스 1만큼의 라운드를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노드 수를 보니까 G까지 총 7개의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6라운드까지 반복해야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A에서 F로 최단 경로가 소모하는 비용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우리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A가 시작점인 게 고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F의 비용만 묻고 있거든요. 근데 벨만 포드의 특징이 뭐였지? F의 비용만 묻더라도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라운드를 마치고 나야 F의 비용을 진짜 배기로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1라운드 가볼게요. A는 어차피 빵입니다. 라운드를 1라운드라는 의미에서 제가 체크 표시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비디오도 아마 보일 겁니다. 자, A에서 우리가 뭘 갱신할까 하고 보니까 B랑 C로 다 갈 수 있어요. 각각 8과 9의 비용이 들고요. 다른 간선은 안 보이는군요. 이게 1라운드 끝입니다. 예. 앞으로는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체크를 할게요. 이게 1라운드 끝이 되겠고요. 자,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A에서 어디까지 뻗어나갔냐. 이 라이트만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라이트는 B와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C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먼저 B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야, 넌 어디로 갈 수 있니? 하고 보니까 B는 D로 갈 수 있어요. 더 이상은 없고요. B에서 D로 가면은 A에서 B를 거쳐 D로 가는 거니까 18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B 끝났고요. 그리고 C야, 너는 어디로 갈 수 있니? 하고 보니 C는 두 곳을 갈 수 있군요. 일단 위로 솟구쳐서 아주 큰 감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9만큼 왔는데 15나 이득을 본다. 다시 말해서 B로 갈 수 있는 최단 비용은 더 이상 8이 아니에요. B를 뭘로 바꿔줘야겠습니까? 8을? 좋습니다. 마이너스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6이군요. 왜? 9에서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6 맞습니다. 네. 마이너스 6이 되겠다라는 거고 C에서는 사실 한 곳 더 갈 수 있군요. 어디를 갈 수 있냐면 D를 갈 수 있습니다. 9의 비용에서 1을 더 갔더니 10. 얘도 갱신해야 되네. 왜 굳이 18을 들이십니까? 제가 10만에 보내드릴 수 있는데 라는 겁니다. B, C를 다 했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가 끝났고요. 2라운드가 끝났고 라이트는 뭐뭐뭐를 체크해야 되냐. 우리가 B에서 D로 갈 수 있었고요. C에서 D로 갈 수 있었지만 다행히 D는 이미 있습니다. C에서 B로 갈 수 있었죠. D, B. BD든 DB든 순서는 상관이 없다. 다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갈 수는 없어 보이고 DB에 대해서 3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자, D부터 살펴보자면은 D는 어딜 갈 수 있냐면 G를 갈 수 있어요. G 말고는 못 가는 것 같군요. 그럼 G를 갱신시키겠습니다. 원래 가지도 못했던 곳을 CB에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B를 보겠습니다. B는 한 곳밖에 못 가는데요. 그게 D입니다. 근데 B가 마이너스 6이었죠. 음의 가중치인 상태에서 10만큼 더 가면은 D로 갈 수 있다. 아이고, 이런 이득이. 마이너스 6 더하기 10, 즉 D를 4로 갱신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3라운드가 끝났고요. D랑 B는 어디로 향했지요? D는 G로 향했고요. 라이트를 G를 켜고 B는 어디를 향했냐면 D를 향했습니다. D에 라이트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G를 먼저 볼까요? 4라운드입니다. 3라운드가 끝나고 4라운드인데 G를 보자면은 G는 한 곳밖에 못 갑니다. 다행인 게 좀 갈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G의 입장에서 이렇게 간다면 2를 갈 수 있겠고요. 16이 2에 소모되겠네요. 자, 편의상 여기 바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라이트를 바로 켜도록 할게요. G는 2로 갈 수 있습니다. D는 어디로 갈 수 있느냐? D도 한 곳밖에 못 갑니다. G로 갈 수 있겠고요. G로 갈 수 있는데 D에서 G로 간다. D에서 G로 간다라는 건 4의 최소 비용 상황에서 2만큼만 더 드린다. 아이고, 6으로 갈 수 있었는데.
6으로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업데이트를 안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걱정이 되죠.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걱정이 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업데이트 안 한 상태에서 4를 더했는데 지금 훨씬 더 낮아졌는데 어차피 라이트온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G에 대해 한 번 더 돈다라는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4라운드가 끝났습니다. 5라운드 얼마 안 남았어요. 5, 6만 하면 됩니다. 2G인데요. 2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2는 어디 갈 수 있느냐? 한 곳밖에 못 갑니다. 역시 마이너스 7 할 수 있기 때문에 9가 되고요. F를 라이트온에 추가시키고 2를 끝내겠습니다. G 다시 돈다. 약속 지켰죠. G를 다시 돌았을 때 6에서 4만큼 더하면 넌 10만이 되는데 왜 이러고 있니? 라고 얘기하고 라이트온을 한과 동시에 G를 초기화시킨다라는 겁니다. 5라운드가 끝났습니다. 6라운드 끝나면은 끝입니다. 코드 끝이에요. 자, 5라운드가 끝났고 F2에 대해서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좀 고민해. F가 두 단계나 있어. F가 두 갈래로 갈 수 있는데 어떤 갈래로 갈 수 있냐? 자, 라이트온은 더 할 필요가 다행히 없습니다. 왜? 6라운드 끝나면 더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온은 안 하겠고요. F 갈 수 있는데 어디 갈 수 있냐? 9에서 12만큼 비용? 뭘 그렇게 긁어부스럼을 합니까? 9에서 5만큼의 비용? 아니죠. 그 다음에 2를 보는데 2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F로 갈 수 있는데 10에서 7만큼이나 감점을 당하면 사실 3만에 F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눈으로 잘 보이겠습니까? A에서 F면 한참 멀거든요. 한참 먼데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C보다도 낮은 비용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벨만포드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F는 3으로 업데이트가 되겠고요. 더 이상 할 건 없을 것 같군요. 6라운드 끝났습니다. A에서 F, 마침 F를 묻고 있네. 비용은 3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예상보다 조금은 일찍 끝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축제를 즐기셔야지. 예. 여러분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고 저는 사실 뒷수업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은 일찍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챕터는 최단 경로 문제의 확장인데요. 알고리즘을 제목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1, 2, 3, 4 챕터에서 내내 뭐만 봤냐면은 시작점을 고정한 상당히 답답한 상황을 봤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누가 내비에서 출발지를 고정해 놓고 가냐고. 바꿀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출발지와 역시 임의의 도착지 그 둘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깔쌈한 알고리즘 없냐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출발지를 임의로 설정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돼? 다익스트라를 V번 돌리면 돼요. 즉 출발지가 A여서 문제라면은 B의 다익스트라 때리시고요. 함수로 구해냈잖아 마침. C의 다익스트라 때리시고 다 하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벨만포드도 A 때리시고 B 때리세요. 이걸 의도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한 방에 우리가 바로 한 번의 알고리즘 수행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 그거 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플로이드 워셜인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가 다이어그램에 숨겨드렸어요. 왜 굳이 이 그림을 넣어드렸을까? 이 그림 경유지를 의미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이곳을 경유하게 됩니다. 자, 출발지 A에서 도착지 B까지 우리가 간다라고 했을 때 가능성은 둘 중 하나예요. 왼쪽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다시피 C를 이 경유지를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은 안 거치고 가거나 직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C 입장에서 경유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를 거쳐줄까요? 나를 피해 갈까요? 둘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사고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경유지를 거친다, 안 거친다인데 안 거치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해요. 뭐 나를 버리자니 어쩔 수 없지. 근데 만약에 나를 선택해줬어. 나를 경유해줄 줄은 정말 몰랐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A에서 C를 거쳐서 C에서 B로 가기 때문에 얘가 새로운 후보가 된다는 겁니다. 뭐? 최단 시간 후보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A에서 B로 가는데 10시간 걸렸다고 쳐요. 근데 얘에서 이렇게 가는데 3시간? 이렇게 가는데 2시간이면은 사실 반이나 줄 수 있는 겁니다. 5시간 만. 결국 뭐냐? 이 논리를 반복하자라는 거예요. A, B 그냥 갈까? A, C, C, B로 갈까? A, B 그냥 갈까? A, D, D, B로 갈까? 결국 주체가 뭐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체가 뭐냐면 경유지예요. A와 B가 출발과 도착이라면 경유지로 가능한 건 뭐겠습니까? C, D, E, F, G, H, I 드리겠죠. 그러면 A, C, C, B 한번 고려해보고
ADDB 한번 고려해보고 AEEB 한번 고려해보고 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플로이드 워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서도 이해되시면 대단하신 거고요. 코드를 보면 상당히 깔끔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 기본부터 갈게요. 기본부터 갈 텐데, 자, 우리가 항상 똑같은 인자라고 오늘은 말씀을 드렸어요. 인접 행렬을 그래프에다, 벌텍스 이름을 그래프 위에다, 시작 노드를 스타트에다가 이렇게 받도록 할 텐데, 자, for i, for j, ij가 나와요. 이게 뭘까 하고 보니까 0부터 랭스까지 0부터 랭스까지 한 거 보면은 모든 인접 행렬의 성분을 다 돌겠다라는 의미 같아요. 성분을 다 돌아서 묻습니다. i가 j랑 같지 않다. 즉, 요 원소들이죠.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요 친구들, 대각선. 즉, 행 인덱스와 열 인덱스가 동일한 성분들. 아니고, 그리고 그 값이 0인 경우에는 우리가 INF를 취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치명적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지워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A에서 A로 가는 데는 돈이 안 드니까, B에서 B로 가는 데는 돈이 안 드니까 요 0들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어차피 나에서 나로 가는 건 당연히 빵원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빵과 이 빵의 의미가 아예 영판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제까지 암묵적으로 어떻게 인접 행렬을 구현해 왔냐면은 라고 할 때 A에서 A로 가는 데는 진짜 비용이 안 드니까,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가는 게 아니라 비용이 안 드니까 0원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A에서 D는 똑같은 영성분이긴 하지만 얘는 무슨 의미예요? A에서 D로 직통을 뚫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은 이 둘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플로이드 워셔를 적용할 때 미리 스포해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프 행렬이 G잖아. 그러면 G의 0, 2. 즉 0에서 2까지,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를 생각할 거야. 근데 얘가 혹시 이 친구가 아닐까? 이 친구가 더 작아서 얘를 업데이트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플로이드 와셔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최소 금액이 있겠죠. 지금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근데 그것보다 1을 거치면 더 빠르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계속 묻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0으로 표시되는 순간 얘는 뭘로 오해하게 되냐면 A에서 D를 가는데 공짜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건 아예 다르죠. 연결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공짜로 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센스 있게 인프로 바꿔줘야 돼요. 인프로 바꿔주면은 얘는 죽어도 미니멈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양수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프로 바꿔주면은 절대 이 플로이드 와셔 함수가 오해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뒤에가 본질인데 이게 끝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봤던 코드 중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가 가장 짧은 코드죠. 왜냐면 이게 전부고 별게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밑에 세 줄은 출력용이에요. 최단 거리가 얼마나 들 거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i에서 j로 가는데 이 i 값이 고정될 필요가 없다. 즉 모든 노드에 대해서 어떤 노드가 됐든 여기서 여기로 가는 최단 비용이 다 계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5줄이 본질, 즉 심장부인데 어떻게 하냐? 역시 3중 포문이에요. 플로이드 워셔만큼 3중 포문이 어울리는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왜? 계속 묻는 겁니다. 경유지가 주체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경유해주면 조금 빠르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안을 누가 해? 모든 노드가 다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저를 경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모든 시작 끝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물어요? 저를 경유하시면 뉴웨이트만큼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 당신 지금까지 최단 거리보다 더 싸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더 싼지 안 싼지는 기계가 판단하지.
미니멈 둘 중 하나. 즉 너가 더 싸면 진짜 경유하는 게 좋긴 좋나 보네 라는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드를 하나씩 바꿔주면서. 그렇다면 저를 경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와 같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 친구를 시간 복잡도 분석하라라고 기말고사 나오면 그만큼 꾸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V 3중 포문. O 뭐예요? V세제곱, V큐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프로이드 워셔를 이용해서 모든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안 쓴 게 있어요. 우리 여기서의 스타트는 변수입니다. 변수고요. 인자로서 우리가 항상 스타트를 넣었었거든. 왜? 시작점이 고정돼야 되니까. 근데 얘는 애초에 시작점이랄 게 없어요. 모든 거를 다 분석해주는 알고리즘이거든. 그래서 얘는 뭐였어야 된다? 애초에 지우면 된다. 요인자 따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코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로이드 워셔입니다. 말씀해드린 대로, 예고해드린 대로 이 스타트 인자는 사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기서의 스타트는 I입니다. IJK의 I. 다시 한번 볼게요. 인프로 초기화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0의 의미가 딴판이기 때문에. 미드, 스타트, 엔드 순으로 합니다. 이거 순서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 경유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나를 경유해 보세요 라고 순차적으로 외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거대, 가장 바깥쪽 포문이 경유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점, 끝점 모든 거에 대해서 돌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중 포문은 그냥 출력을 위한 구문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에서 J, 임의의 두 점 사이의 최단 비용은 얼마일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플로이드 워셔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스타트 인자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 페이크를 친 게 아니고 이 G는 앞에서와 똑같이 넣습니다. 벨만포드와 똑같이 넣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뭐를 충족해야 되냐면 얘는 나와야죠. 집을 고정했을 때 030 인프 060은 나와야죠. 밑을 보니까 030 인프 060이야. 그리고 순서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집경소 학병 맞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케이스. 워낙 많다 보니까 출력물도 기네. 경찰서 집은 얼마 걸릴까요? 40이 걸립니다. 경찰서 말할 필요 없고요. 인프 마이너스 30 등과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3중 포문을 이렇게 단순하게 구현할 수 있고 결과도 매우 강력하지만 치명적 문제, 시간 복잡도가 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계속 5개 보니까 그런 거지. 한 10,000개 정도면 벌텍스 넣어봐요. 끔찍해지겠죠. 근데 사실 또 현실은 뭡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내비게이션을 진짜로 만든다라고 얘기했을 때 현실은 5개의 주소만 있지 않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T맵을 켰는데 서울에서 대전밖에 입력을 못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개의 지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 코딩에서는 사실 플로이드 워셔의 이 만능성을 생각보다 못 쓸 수도 있다. 벌텍스가 많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질문 있나요? 자, 저희 오늘 하나의 문제, 이 최단 경로 문제를 3가지 방법으로 풀어봤는데 다 배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익스트라는 강력하고 시간 복잡도도 세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시간 복잡도도 낮다라는 장점을 띠지만 치명적인 문제, 음의 가중치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벽을 뚫고자 벨만포드, 그리고 시작점의 벽을 뚫고자 이 프로이드 워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다음 주가 마지막 이론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자료구조에서 알고리즘으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챕터를 짜놨는데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저희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배우고 있지만 저희가 자료구조에서도 특히나 더 알고리즘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제가 항상 매 학기마다 하는 건데 그 자료구조를 들었으면 다음 강좌를 뭔가 들으셔야겠죠. 휴학 결심이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다음 강좌를 어떻게 듣는 게 좀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다음 시간은 이 그룹은 비대면으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그룹은 대면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 그 다음 주가 시험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